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차기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상태에서 또 보수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난 주말에 연극을 봤어요. 그리고 내일은 북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도 TV조선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갑니다. 저는 윤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죠. 우리가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언을 하고 충원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저 인터뷰가 한 12분 정도 됐었는데, 저 장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본인도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그런 느낌적 느낌도 받았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조 대표님,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최근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나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예.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국민이 그리고 굉장히 먼저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예. 그게 또 기자 입장에서 보면 특종거리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한국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예.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된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수에만 있군요. 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고요.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개가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즉 자신이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풀려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쪽지가 있었죠. 예. 통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국회 해상권은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있었다고요. 6공화국 개헌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예.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몰라요.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번 탄핵 심리에서 자기 입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보냈다라고 그렇죠. 직접 그게 얘기합니다. 계엄법 7조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계엄법 7조에 그런 게 없다고. 예. 헌법 77조 계엄 조항에서도 없다고.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막 어쨌든 그런 전제를 하고 이 책을 봤는데 예. 여기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 예. 이걸 주제로 올릴지 안 올릴지 그게 궁금해요. 국민의힘 예. 차기 대선에서 이걸 주제로 올리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살벌해지면서도 의미 있는 노선투쟁이 될 거예요. 하나 던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다 발언하기를 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정선거 음모론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이는 조금 선관위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선이 의미 있는 노선 투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은 그렇게 썼지만은 현실적으로 피해갈 건지 나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 아주 좋다. 그리고 책 내용 잘 봤다 말씀하셨는데 이긴 최고는 저는 책은 안 읽었고요. 읽을 생각은 잘 없지만. 안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 한동훈 대표 책의 첫 머리를 살짝 사진 찍어가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첫 상황을 글로 쓰셨는데 누군가 계엄이야 어쩔 거야 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지금 젊은 층의 감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란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리더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 미화하려는 듯한 의도가 좀 읽혀져서 이 책을 읽는 이 차라리 그 이준석 대표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중에 참고 삼아 한번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읽어볼 텐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등판했는데 저 인터뷰에서 보다시피 저 옷이 계엄을 해제했을 때 그 옷 그대로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이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주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진성 당원들한테 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어도 계엄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소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본인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아주 오랜만에 등판했을 때 나왔었던 첫 메시지가 계엄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험하다라는 발언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이다 나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반 이재명 전선을 처음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등판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공허함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연극을 이제 연평 개정 관련 연극을 보면서 이제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더불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과 더불어서 당 내에 그렇다면 친한 세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릴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단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는 또 여론이 한 번 또 출렁입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강성 보수층에서 계속 윤석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계속 밀고 갈 수 있을 거냐. 이때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야 되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로는 불리한 것 같지만은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공간이 있을 것이다. 또 이 명분은 너무나 거대한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보수는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음모론과 맨정신파의 분열 아닙니까? 슬프네요. 맨정신파, 상식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맨정신파는 지금 소수인 것 같은데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믿고 맨정신파의 챔피언 역할을 하면은 이 게임이 재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게 이렇게 세 개 붙다가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정반 합의에 의해서 근사한 후보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구도상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진성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 후보와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대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일단 단체장이니까 임기를 끝까지 한다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당내 소신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대결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한동훈 대표라 하더라도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캐릭터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를 나눠 먹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김문수 장관 후보가 더 오히려 어부지리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대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당대표의 지나친 소신은 옳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견제하는 세력이 좀 지도부 주류가 되고 있고 예. 탄핵 반대 세력이 주류가 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사실 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김문수 장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탄핵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밝힐 때 김문수 장관의 경쟁력은 본선 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한동훈 대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김문수 장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난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그게 토론의 묘미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강력한 강성이라고 칭해지는 이 보수 지지층 거리에 나온 분들 이 부분이 이제 지지 자산이 핵심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높인 분들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안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대표님께서는 그 용기를 내서 아닌 건 아니다. 정확히 진실에 입각해서 말할 가능성이 있다. 그 탄핵 반대, 계엄 찬성, 부정선거론으로 계속 가기는 예. 무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면이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그렇죠. 또 어차피 지나간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 가지고 붙들고 있기는 그러나 감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광장으로 다가갈수록 중도 민심은 떠난다 하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예. 되어 있잖아요. 그 흐름이 탄핵 결정 이후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두고 또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네, 저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수준의 기업의 지분의 30%를 국민 지분으로 갖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혁신당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듣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최고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논리로 반론을 했는데 예. 명예훼손 쪽 발언으로 받아친다는 것은 이른바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는 이재명 대표가 긁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긁혔다? 긁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지분 30%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국유화잖아요. 국유화. 그렇잖아요. 예. 30%를 기업으로 대입해 보면 대주주입니다. 경영진까지 바꿀 수 있는 대주주의 권한을 이제 국가가 갖겠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라는 기본경제 3주체라는 그 논리 자체를 사실 거스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정부와 기업, 가계 3주체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데 어떻게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곧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국유화된 기업이 생산성을 계속 갖게 된다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문맹식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준 얘기하는 것을 좀 긁혔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 예. 사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산성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떤 토양을 만들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게 뭐 최근에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반도체 특별법일 수도 있겠고 주 52시간제 얘기일 수도 있겠고 결국 이제 그 기업으로 갈 때까지 그 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어떤 논리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보고 그 이익을 일단 전부 다 분배시키자. 이게 결국 표를 염두에 둬 가지고 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 대표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의하면은 국가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예. 그죠? 국부펀드든지 예. 뭐 국민연금 혹시 뭐 국민연금공단 지금 자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예.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건데 투자를 받아줄까요? 그런 식의 투자를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워낙 그쪽 분야가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한 달이 걸쳐가지고 우리도 조금 수익을 높여보자. 문제는 그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이야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계속 뭔가 정책 시리즈를 내면서 논쟁은 계속 촉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핵심을 보면 뭐 기업 지분을 뭐 뺏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대만의 이제 TSMC 사례를 보면 이제 국부펀드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지분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투자 수익을 예. 거두겠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그 공공성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국가가 계속 가지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TSMC는 이 비유가 안 되는 게 원래 국가에서 만든 것이고 5년 뒤에 민영화된 기업이거든요. 예. 이게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생산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배당금으로 국가의 근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서 예. 대체 이재명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국유화된 기업에다가 주 4일제 근무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도 두면서 기본 배당도 하고 기본소득도 주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중도 보수.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얘기하던데 강도 보스라고 해가지고. 강도 보스? 네, 중도 보수가 아니라 강도 보수. 그러니까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예. 굳이 국유화해가지고 무리하게 강도처럼 그렇게 돈을 생산성 뺏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강도보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 자,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그 탄핵 찬성 집회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꽃게 밥이 될 뻔했다. 이 발언을 가지고 이제 연평도 어민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발언이다. 혹은 해병대원들에게 굉장히 또 그 연평도 일원의 해병대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비판할 만한 내용입니까? 자, 아니, 문제는 이제 예. 연평도에서도 꽃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예. 이 꽃게 밥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 지역도 그렇고 그 참선했었던 사람들을 비하한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꽃게 밥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이른바 일베에서 쓰는 잘못된 용어거든요. 예. 아, 그런가요? 이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일베를 하셔서 옛날에 과거에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꽃게밥 거리면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재판 관련 이슈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야 된다. 그러니까 2심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633 원칙이 적용이 되면 이제 3월 26일 날 나오면 3개월 안에 6월 26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걸 또 결의안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 자, 이제 3월이 결정적인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그죠? 예.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이 먼저 안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 정도 그렇죠. 예상한다는. 그 다음에 한 열흘 뒤에 3월 26일.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나오면은 예. 그 대법원의 예규에 따르면은 3개월 이후에 6월 26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기간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경선 및 본선 과정과 정확하게 딱 물려버리잖아요.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마당에 그 똑같은 잣대를 이재명 대표가 갖다 대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상당히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느냐.
코너에 몰리니까 나도 뭐 개헌하겠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무슨 이 대응 카드를 내놓아야 이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니면은 당선된 후에도 재판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대통령 재임 중에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기는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예.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의 권위 있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은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되어 봤자 뭐 1년 안으로 대통령 보궐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압박에 상당히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이제 헌재 시간이 끝이 나고 그렇죠. 이제 이재명 시간이 오고 있다. 이게 이제 원래 선거법 그 선거사범에 대한 원칙이 633이잖아요. 예.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인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지금 자그마치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걸렸고 이 정상적으로 패문부재 전략 같은 거 안 하고 소송 기록 제대로 받고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서 3심에 해도 사실 3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아마도 권성동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예. 당선인 신분에서라도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이전에 조기 대선부터 좀 빨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조기 대선에서 정말 중도에 서구할 수 있는 그리고 탄핵이 옳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줘 맞붙을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정지냐 마냐 이걸로 싸우는 것은 사실 나중에 됐을 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광장 접근에 네. 의해서 지금 현상이 보수는 분열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진보 진영은 결속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예. 그다음에 중도가 상당히 진보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도를 보면은 너무나 이게 크게 보여요. 예. 이게 구조화돼 버리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미 이 여론 구조에 다 흡수돼 버린 거 아닌가? 다 알고 다 미리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국민들이 뽑았다 하는 주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법보다 더 앞선다 이런 주장할 거예요. 예. 지금 밀고 있는 논리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라 이렇게 또 미국에 예. 또 선례가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대법원이 다 이렇게 중단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논리냐 법의 논리냐 가지고 한번 격돌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뵐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열심히 뉴스를 보고 두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